안녕하세요. 저는 군무원 한국사 강의를 담당하는 김상범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군무원 한국사 첫 수업인데요. 자, 그래도 한번 써봅시다. 군무원 한국사. 자, 군무원 한국사 첫 수업이고, 일단은 이 첫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군무원 한국사의 특징.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제 강의의 특징.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일단 군무원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지만 군무원이라는 게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직 공무원이고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시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제 특정직 공무원 보통은 이제 모든 문제가 대부분 다 20문제예요. 과목이. 근데 9급이나 7급이나 그런데 군무원 한국사는 25문제다. 그래서 문제수가 좀 더 많고, 그리고 물론 이제 딴 과목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국어, 영어는 이제 영어 자격시험을 대체하니까 국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4과목만 공부하면 된다. 그렇게 아시면 어차피 여러분들 아실 테고, 그래서 이제 25문제 좀 더 약간 이렇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다. 군무원 한국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2014년 이제 원래 군무원 한국사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다 2014년 7월에 약간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약간 난이도가 높아졌고 2015년에도 어느 정도의 난이도는 유지하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서울시나 7급, 9급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지문이나 보기에서도 군무원 한국사 이제 보시면은 좀 한자가 좀 같이 나와요. 그렇지만 어차피 한글이 같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또 용어도 약간 어렵게 나오지만 기본적인 사실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쫄지 말고 기본만 확실히 알면 군무원 한국사 고득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사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근데 너무 똑바로 쳐다보니까는 진짜 부담이 되네요, 촬영자분이. 자, 그 책도 보시면서 알았죠? 네, 편하게. 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도 너무 나만 똑바로 보면, 내가 부끄러움이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군무원 한국사는 25문제다. 25문제고, 그리고 어려운 용어도 나오고 사료 문제도 곧잘 나오지만 기본에만 충실하면 여러분들이 고득점 맞기에는 결코 어렵지 않다. 거기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군무원 한국사의 특징 25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용어나 사료가 좀 나오긴 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하면은 고득점 충분히 맞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또한 이제 그러면 이제 제 강의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7급이나 서울시, 어떻게 보면 군무원 한국사는 9급 수준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9급 수준보다도 오히려 좀 약간 아직까지는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제 수업은 9급보다 약간 어려운 게 7급이고,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9급이 더 어렵게 나올 때도 있어요. 7급보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서울시계 가장 어려워요. 서울시계 가장 어려운데, 제 강의 특징은 7급이나 서울시 문제도 웬만한 문제는 능히 고득점 나올 수 있도록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좀 더 쉬운 군무원 한국사 정도는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죠. 제대로만 듣는다면. 그래서 나올 만한 내용은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 그렇게 되면 너무 어렵지 않냐? 자, 기본 강의는 기본 강의 다 와야 됩니다. 결론. 그렇게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다. 너무 그냥 대답을 확실하게 하시는데, 자, 촬영자분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강의입니다. 어렵지 않고, 왜냐면 기본 강의 다 와야 돼요. 내가 제일 짜증나는 게, 어떤 애들은 그래요. 기본 강의 듣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기본 강의. 그럴 거면 카페에다 올려요. 이제 보통 일반 공무원들. 자, 그러면 또 어떤 놈들은 꼭 카페에다 댓글 달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 선생 강의는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몇 번 듣다 보면 이해돼요. 툭툭툭. 그렇군요. 열심히 들어야겠네요. 또라이들 같아요. 내가 보기엔 진짜. 이런 또라이들이 없어. 왜?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건 기본 강의는 기본 강의 다 와야 된다. 아니, 기본 강의가 처음 듣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초보자 듣기에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는 안 맞는 강의예요. 정말 처음 듣는데 이해가 안 된 강의다. 그게 무슨 기본 강의예요. 그럼 심화 강의지. 그래서 저는 강의의 특징은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게 하겠다. 대신 기본 강의는 초보자들이 들어도 어느 정도 이해가 충분히 가능한 강의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되 어렵게 가르친다, 쉽게 가르친다. 쉽게 가르친다. 쉽게 가르친다는 얘기죠. 촬영자분이 너무 대답을 잘 해주시네요. 자, 쉽게,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준 강의. 그게 바로 기본 강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들이 교재를 일단 설명하기 앞서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설명하기 앞서서 이 두 가지를 얘기했고,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한국사가 여러분들이 군무원이 합격하는데 합격의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합격의 지렛대가 되는 과목이 한국사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자, 그러면 바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데 공부하는 쉬운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 한국사는 이걸 잘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흐름. 네, 흐름입니다. 흐름. 결론은 한국사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흐름 파악이 가장 중요해요. 흐름. 이것만 여러분들이 파악한다면은 한국사는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애들은 저기 가장 최악이 뭐냐면 처음부터 암기를 하려는 애들이 최악입니다. 제가 뭐 이제 여러 분야를 가르쳐 봤지만 뭐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일반 공무원도 그렇고 제일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상담을 많이 해요. 어떤 상담하냐? 교수님 수업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런 소리 웬만하면 안 들어요. 이 새끼는 뭐지 도대체? 근데 왜 그런 게 있냐면은 얘는 이런 애들은 완벽주의를 바라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조선시대를 가고 있어. 근데 얘는 조선시대를 수업을 하고 있어. 근데 얘는 조선시대에 현재 와 있다, 안 와 있다. 몸은 와 있어. 근데 머리는 지금 어디 가 있다? 안드로메다 가 있는 거야. 난 조선시대 하는데 얘는 지금 머리는 어디 있다?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그 안드로메다인데 결론은 나는 조선시대인데 얘는 지금 아직 통일신라에서 나오지를 못한 거야. 나는 조선시대 강의면 조선시대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통일신라에서 안 나와. 그래갖고 너 이제 지금 문제를 하는데 너는 왜 그러면은 내 수업을 듣는데 그럼 너는 왜 이게 어려운 거 같냐 했더니 걔가 얘기하는 게 뭐냐, 아직까지 저는 통일신라를 완벽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게 끝나야지만 고려가 가고 조선이 간다는 거야. 근데 또라이야. 내가 보기에는. 아니, 난 조선시대 하고 있으면 조선시대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혼자서, 나는 수업하고 있는데 얘는 혼자서 통일신라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말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이런 놈들 빼고는 내 수업에 이해 안 되는 놈은 거의 없어요. 그냥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걔네들의 문제는 뭐냐? 처음부터 뭐를 하려는 놈들이다? 암기하려는 놈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공부에 있어서 효율성이란 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효율성은 정말 중요해요. 너무 똑바로 쳐다보지 마시고, 제 책도 좀 보시고. 내가 부끄러움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요. 나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덜 하는데 합격을 하는 놈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예, 있어요 분명히. 근데 대답은 잘 해주신다. 약간 소리 안 느껴져. 혼이 안 담긴다. 괜찮아. 아니야. 자, 처음이라서. 예. 자, 어쨌든 분명히 근데 제일 가슴 아픈 경우지.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내가 몇 배는 쟤보다 더 공부해. 근데 분명히 합격하는 친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세상 불공평하다고 짜증 낼 거 아니야. 왜 내가 쟤보다 몇 배는 공부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걔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은 합격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한다. 맞다, 틀리다.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한다. 맞을까, 틀릴까요? 틀린 것 같은데요. 왜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네, 분명히.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열심히 하면 합격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열심히만 하면 합격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린 것 같네요. 네, 이건 틀려요. 이게 문제예요. 열심히만 하면 합격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는 합격의 기본 조건이야, 내가 보기에는. 기본이야.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그렇지만 그게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거지. 열심히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그런 충분 조건, 합격의 충분 조건이면 뭐 해야 된다? 자,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뭐 해야 된다? 잘. 예, 잘 하셔야 돼요. 방법론이에요. 열심히 잘. 그러면 합격합니다. 솔직히 반드시 합격합니다. 내가 보기엔 9급이나 7급 시험이나 그 다음에 군무원이나 소방, 경찰 다 열심히 잘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근데 정말 눈물나게 안타까운 경우는 열심히만 하는 학생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은 너무 많이 봤어. 근데 합격을 못해. 왜냐? 잘하질 못해. 정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제 뭐 영어야 능력 시험으로 이제 대체되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영어가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는 어떤 애들은 되게 착각하는데, 영어는 공부한 만치 성적이 나온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 안 그렇다. 네, 절대 안 그런 과목이에요. 어떤 애들은 딴 과목을 다 내팽개치고 영어만 공부해. 그런다고 영어는 그런다고 해서 바로 성적이 안 올라요. 습관인데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나머지 과목은 다 꽈락을 하고 영어도 별로 오르지 않아. 그럼 얘는 자신감도 사라지고, 한마디로 모든 과목이 뭐랄까 성적도 안 나오고, 그리고 나는 안 되는 새끼인가 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영어는 그냥 꾸준히 해. 그냥 단어 몇 개씩만 하고, 그냥 저기 하루에 그냥 지문 한두 개씩만 해석하고 꾸준히 해. 그 나머지 과목을 막 파. 그럼 이 과목들이 올라. 한 7, 80 정도 쭉쭉 올라가. 막 90까지 다 가. 그럼 자신감도 생겨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영어는 폭발적으로 올라요. 영어는 이렇게 올라가는 과목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어느 순간. 근데 이런 걸 몰라. 그러면서 한마디로 나는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나 합격할 거야. 열심히 하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냥 예를 들면 이게 산의 정상이에요. 자, 산의 뭐다?
네, 정상. 이게 바로 합격이라는 거죠, 합격. 분명히 산에 가면은요, 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한 코스가 있어. 스탠다드한 코스라보다 정상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어. 뭐 계단까지 있어, 아예 그냥. 계단까지 있었고, 이걸 타고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2시 하면 산에 올라가. 근데 어떤 애들은 이걸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나마 그냥 뭐 비탈길을 가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가시덤불길을 가. 막 가시들이 막 엄청난 덤불길을 막 헤쳐가. 지가 생각한 여기가 길이야. 그리고 이걸 막 헤쳐가면은 정상이 보이긴 보여. 여기 분명히 보이긴 보여. 그래갖고 막 옷 찢어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막 헤쳐가. 근데 20시간이 지났어. 아직 정상에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못 가. 보이긴 해. 그런데 자꾸 피 흘리고 막 한마디로 남들보다 몇 배는 고생해. 근데도 정상이 아직 못 달성했어. 남도 2시 하면 가는데. 그러면서 나는 안 되는 새끼인가 보다. 내 인생은 원래 그렇지. 그따위 생각을 하는 게 최악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런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아, 안타깝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함도 있지만 열심히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이거야. 포인트 뭐냐? 열심히 뭐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럼 분명히 합격합니다. 이건 내가 장담해요. 솔직히 사시나 이런 시험보다 9급 시험은 훨씬 쉬운 거예요. 9급. 뭐 경찰, 소방, 군무원. 제가 군무원을 무시한 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군무원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영어도 어차피 영어에 대한 부담감도 적기 때문에. 물론 평균 점수는 높죠. 그렇지만 영어가 안 본다는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는 건 크나큰 혜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만 잘 짜낸다면 충분히 합격해요. 열심히 잘.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얘기를 가는데 너무 이제 얘기를 돌아갔는데 뭐냐면 처음부터 암기만 하는 애는 어떻게 보면 가시덤불을 가는 놈이야, 가시덤불을. 처음에부터 난 100% 완벽하게 할 거야. 난 이걸 다 알아야지 다음 단계로 이동해. 정말 또라이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수업할 때는. 이 새끼는 진짜 답이 없는 놈이야. 열심히 하는 놈이야. 원래 국사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국사라는 건. 자, 모든 공부도 비슷하지만, 자,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 자, 그림을 그립니다. 오케이? 이런 거 처음 볼 것 같은데. 자, 그림을 그려. 자, 어떤 그림일까요? 해 뜨는 거예요. 그래, 나 해가 지는 걸 생각한 건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떤 애들은 무덤인 줄 알아, 이거를. 나 진짜, 깜짝 놀라서 그 새끼들 보면서요. 자, 어쨌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야. 자, 그럼 이건 뭘까요? 구름이요. 갈매기요? 네, 갈매기입니다.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자, 한마디로, 해가 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을이 지고, 이제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그림이 더 낫네. 그렇죠? 구름이라고 해서 약간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자, 이게 뭐다? 갈매기요. 뭐 그렇게까지 뭐 강하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 자, 어쨌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해지는 석양이라고 봅시다.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 여기 갈매기부터 이렇게 막 색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명암 주고 하늘에 명암 주고 이런 짓 해요, 안 해요? 처음에 그릴 때.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러면 그림 망쳐요. 처음에는 그냥 스케치만 하는 거야. 그리고 스케치 한 다음에 거기다가 색깔 칠하고 명암 주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좀 더 다듬죠. 그래야지 그림이 완벽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흐름을 처음에 알고 거기다가 이제 내용을 채우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어떤 애들은 여기에 딱 여기 봅시다. 이거 그림은 전혀 그리지도 않아. 전체 모양은 몰라.
근데 여기에 새 그리고 이 새에 색칠을 하고 이 부분에 자 명암을 넣기 시작해.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제대로 안 돼. 예, 최악이에요. 한마디로 지나치게 그 부분에만 집착을 해. 그럼 전체 균형이 다 깨져버려.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걸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처음부터 암기를 한다는 거는 뭐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몇 배로 고생할 각오를 한다. 남들보다 난 3, 4배는 더 고생할 거야. 이렇게 각오하는 놈들 같아. 처음에 암기는 절대 아니야. 차라리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할 때 흐름에 파악해야 되고, 자 처음에 문제는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자 촬영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를 풀어야 될까 안 풀어야 될까? 안 푸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푸세요 제발 좀. 문제는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지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나오고 이 부분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지. 근데 이렇게 또 암기만 또 열심히 하는 새끼도 문제를 푼다 안 푼다? 안 풀어요. 왜? 나는 꼭 이런 새끼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욕을 한 거죠. 여러분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야. 꼭 이런 새끼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나는 암기를 완벽하게 하기 전까지 문제 푼다 안 푼다? 안 풀어요. 최악이야. 왜 안 풀고 있어? 문제를 안 풀면 거기에서 어떤 그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모르는데 문제를 푸셔야죠. 처음부터. 그럼 어떤 애들은 얘기해요. 아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왜 몰라? 왜 몰라? 배웠잖아. 아 참, 그럼 걔네들은 어떤 얘기하냐? 배웠지만은 그걸 암기하고 외워야죠. 그래서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왜 처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는 애들은 합격을 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많다 적다? 많아요.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봤어. 그리고 고집이 세 걔네들은. 암기를 해야지만 문제 푼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그래서 애들한테 난 문제 처음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문제를 풀라 그래요. 바로. 그래갖고 여기 교재도 문제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교재는 현재 문제가 없지만은 아마 제가 이제 카페 같은 데다가 문제를 아마 조만간에 올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 여기 없더라도 문제는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풀어야 돼요. 네, 풀어야 돼요 반드시. 왜냐면은 자 포인트를 보면은 제가 조만간에 이제 OX 문제 같은 거는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그러면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암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풉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자 무슨 북해라? 오픈북. 네, 오픈북. 오픈북이 뭐죠? 책 열어놓고. 네, 책 열어놓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애들은 그러면 실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라는 거야. 처음에 실력이 어디 있어? 실력을 쌓으려고 문제 푸는 건데. 어떤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실력 보고 푸는 건 실력이 아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대학교에서도 오픈북 시험은 많이 본다 안 본다? 봅니다. 왜? 한마디로 그분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은 오픈북 해왔자 걔는 성적이 안 나와. 내가 그냥 강력하게 얘기할 건 책을 펼쳐서라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기본 실력이 된 거야. 기초 실력이. 고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일단 처음에는 암기를 해라 이해를 해라. 암기를 해야겠어요 이해를 해야겠어요? 이해를 한다는 건 흐름을 안다는 거예요. 암기보단 이해를 해라. 이해를 했다는 건 오픈북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실력이 일치월장할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강력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남들이 다 갈 수 있는 길, 남들은 쉽게 가는 길이 있어. 근데 그 길은 안 가고 엉뚱하게 가시덤불을 막 헤매면서 자기 탓만 해. 최악은.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은 게 그거예요. 일단 합격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제일 안 좋은 건 자기 비하에 빠져.
아, 내가 못나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안 되는 새끼니까. 절대 아니에요. 난 그 노력한 애들한테 그 노력만큼은 인정을 해주고 싶어. 근데 대신 방법을 바꾸라는 거지. 자기 비하하기보단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잘못이 된 거야. 그걸 찾아야지 왜 자기 비하를 하고 있어. 그런 거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슨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된다. 그리고 국사는 무엇보다 뭐를 알아야 된다? 흐름. 그게 바로 스케치다. 스케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색칠하자.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요 정도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잠깐 지금 몇 분 정도?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잠깐 쉬기보다는 자, 하여튼 전체 내용 앞으로 이제 그 군무원 한국사의 전체 흐름 요걸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자, 한국사의 전체 흐름. 한국사의 전체 흐름은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목차를 봅시다. 목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거? 흐름이야. 근데 어떤 애들은 안 좋은 게 뭐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지도야, 지도.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어느 도에 어느 지역에 있냐를 알아야 돼. 근데 이 부분은 알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최악이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순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어떻게 보면 순서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할 거는 한국사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냐. 전체 지도. 참, 첫 시간에 너무 중요한 걸 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 흐름을 봅시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를 맨 앞에 차례를 피세요, 차례. 머릿말부터 한번 봐볼까요, 머릿말? 머릿말은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철저하게 수험생의 입장에서 수험생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훨씬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재.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정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도달하는 그런 교재. 그런 교재를 추구한다. 그 넘기면 이제 차례. 자, 차례는 여러분들이 자, 맨 처음에 무슨 시대가 나오죠? 그 정도는 선사 시대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냥 거기 있는 걸 물어보는 거야. 뭐 그냥 아까 배웠던 내용 이런 거 아니고 자, 읽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선사 시대가 뭐의 형성이다? 국가의 형성. 여러분들 이제 선사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계사적으로는 구석기와 신석기, 역사 시대 전 문자 없었던 시대죠. 구석기와 신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부터 문자가 있다는 역사시대 보는데 청동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탄생을 해요. 뭐죠? 고조선. 네,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형성. 그 고조선이 이제 멸망할 쯤에 여러 국가 생겨요.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같은. 이걸 뭐라 하냐면 초기 국가라 그러죠. 자, 여기까지와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이야. 자, 그렇게 하고 우리는 무슨 사로 들어간다? 무슨 사로 들어가죠? 고대. 예, 고대. 거기 보시면 고대.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보면, 그 다음에 고대 다음에 뭐죠? 중세. 자, 그 다음에 중세 다음에 뭐죠? 근세. 그 다음에 근세 다음에 근대. 태동기. 예, 태동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전체 흐름이니까. 자, 고대는 굉장히 복잡하죠. 고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연라 싸우는 시대. 무슨 시대가? 예, 삼국시대. 자, 그러다 어느 나라가 삼국을 통일할까요? 신라요. 오케이. 통일신라. 자, 그런데 그 위쪽엔 고구려를 계승한 어떤 나라가 생겨버린다? 발해. 예, 발해. 이걸 우리는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 남북국 시대라고 그러죠. 자, 삼국,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 그러다가 발해는 나중에 거란한테 멸망하고, 통일신라도 강해진다, 점점 약해진다. 약해져요. 그래갖고, 요 신라는
어떻게 보면 여기밖에 통제를 못하고 나머지는 막 지방에서 그러니까 호족들이 막 날뛰고 아주 개판이 돼. 그리고 이쪽에서는 궁예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요. 무슨 고구려가 나오냐면 후고구려. 그 다음에 여긴 견월 중시로 또 똘똘 뭉쳐요. 뭐가 나온다? 후백제. 무슨 삼국시대가 되죠? 후삼국시대. 자, 이거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궁예를 몰아낸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그 고려가 천하를 통일해. 자, 그래서 그 고려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한다? 중세. 예, 중세예요. 이 고려입니다, 고려. 자, 그래서 고려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배우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무슨 세로 넘어간다? 근세. 근데 여러분들이 근세와 근대태동기는 무슨 시대예요? 조선시대요. 조선시대. 근데 왜 조선시대는 두 개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번이라도. 혹시 해보셨나요, 촬영자분은? 네. 네.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처음 한마디로 촬영자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설명할게요. 알았죠? 네. 자, 뭔가 아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는 안 된 것 같은데, 자, 근세와 근대태동기, 이건 뭐다? 조선? 후기다, 전기다? 전기. 네, 전기죠. 그래서 조선, 후기. 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냐? 이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건 무슨 회란이다? 임진왜란. 그리고 그 얼마 뒤에 또 오는 병자호란이죠. 임진년에 일본을 낮춰부른 말이 왜? 일본이 쳐들어와서 일어난 난리. 그 다음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일어난 난리, 호란. 자, 이걸 양난이야지. 그럼 양난 이전을 조선 전기, 양난 이후를 뭐라 한다? 조선 후기라 그래. 자, 생각해봐요. 원래 보통 역사 발전 법칙에 의하면은 이제 마르크스의 어떻게 보면 역사 발전 법칙을 이제 많이 따르는데, 원시 공동체 사회를 거쳐 고대 무슨 사회를 거친다? 노예제 사회를 거쳐 중세 봉건 사회를 거쳐 세계 역사는 어떻게 발전한다? 중세 봉건 사회를 거쳐 근대 무슨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결국 무슨 주의 사회로 간다는 거야? 공산주의 사회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안 받아들여요. 역사학적으로.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야. 원시 공동체, 고대 노예, 중세,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보통 서양 역사도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고대나 노예는 중세까지는 괜찮아. 자, 근데 조선이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나? 이해돼요? 네, 잘 돼요. 이해 잘 되죠? 내 수업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없다니까. 자,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자, 중세가 지나면 무슨 사회가 돼야 돼요? 근대 사회가 돼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근대 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대 사회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는 신분제가 있어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무너져야 돼요. 서양으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무슨 주의 사회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가 된 거지. 그리고 정치적이나 신분적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신분제도 붕괴되고 이런 게 갖춰져야 돼. 근데 조선시대에 이런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당연히. 자, 그렇다고 중세라고 조선시대까지 부르면은 괜찮다? 이건 좀 아니다. 괜찮아요? 좀 억울해. 그러네요. 네, 좀 억울하잖아. 자, 그러니까 중세보다는 발전했어. 그렇지만 근대라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정쩡한 명치 나왔죠. 뭐다? 근세. 중세와 뭐가 합쳐진 거다? 근대가 합쳐진 말이죠. 자, 그래서 근세라고 했어.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문제는, 자,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는 같은 세계다, 다른 세계다? 같은 세계예요. 상황이 같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달라요. 왜냐? 여기까지는 오히려 신분제도가 철저해. 신분제가 철저해. 근데 조선 후기 양난을 거치면은 무슨 수가 많으냐? 양반수가 많아져. 어떤 말은 7, 80% 양반이야. 그래서 개너서 양반이야. 자, 신분제는 근데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무너지진 않았죠. 왜냐? 신분제가 사라진 거는 1894년 갑오개혁 때니까. 신분제가 사라진 거, 신분제 사지 않았어. 그렇지만 신분제가 안정적이야 막 흔들려.
예, 엄청나게 동요를 하고 있어. 그렇지만 신분제가 무너지지 않았어. 그래서 근대사회라고 하기엔 애매해.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는 상업이 발달한다, 안 한다? 조선전개는 상업의 중농업상이야. 한마디로 산업공상, 선비가 어뜸이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애고,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애고, 상인은 최하야. 양인 중에. 중농업상이야. 근데 조선 후기화 돼. 그리고 장시나 이런 것도 거의 없어. 근데 조선 후기화 돼. 그러면 시장이 많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 그 이때는 화폐도 사용이 거의 안 돼. 근데 이때 화폐 엄청나게 사용해. 한마디로 뭐가 발달한다? 상업도 엄청나게 발달해. 자, 그렇게 하고 수공업도 발달해. 근데 문제는 자, 기계가 물건을 만드는다, 안 만든다? 자본주의잖아. 공장제 기계공업이야.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손으로 만들어.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뭐랄까 상업이 발달은 해. 자, 그리고 이 조선전개는 무슨 학이 최고다? 무슨 학? 유학 중에 성리학이 최고예요. 성리학이 최고인데, 자, 근데 이 성리학이 임진왜란이나 병자랑 거친 조선사회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전혀 효과가 없어. 어떤 뜬구름잡기야. 우주 이치와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야. 자,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보면 저기 서양의 고전학 같은 영향을 받아서 실용적인 학문이 나와요. 이게 무슨 학이다? 실학. 자, 신분제 흔들려. 그 다음에 막 실학 같은 새로운 사상이 나와. 상업이 엄청 발전해. 자, 조선 전개하고 후기는 같은 사회라고 봐야 된다? 전혀 다른 사회라고 봐야 된다. 다른 사회 봐야 돼. 근데 똑같이 근세라 불러. 괜찮아요. 좀 뭔가 억울해. 억울하잖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근대라고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대 사회는 공장제 기계공업, 그 다음에 신분제가 무너진 사회. 아니야. 그렇다고 같은 근세 취급하기는 싫어. 자, 그래서 어떠냐. 근대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근대로 가기 위해서 그 아이가 꿈틀꿈틀 거려. 뭐, 그 다음에 심장이 꿈틀꿈틀 거려. 그 다음에 한마디로 여러 가지 생명이 막 움틀려 그래.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꿈틀꿈틀. 태동이라 그러잖아. 한마디로 근대로 가기 위해서 꿈틀꿈틀 거리는 시기. 근대 태동기. 그래서 여기까지가 근대 태동기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좀 계속 합시다.